존경받는 부모 따로 있습니다. 당신은?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귀로 듣는 위로와 깨달음, 그리고 마음 한켠에 남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? 집안일을 하면서? 아니면 혼자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계신가요? 그 어떤 순간이든 이 글들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. 바로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.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껴지는 거리감.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전화 한 통 하기 무섭고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찜찜한 느낌.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그 마음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. 한 어머니는 딸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요즘 같은 세상에 그만두면 안 된다. 그 회사 괜찮잖아. 그 말에 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. 어머니는 말합니다. 난 딸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듣질 않을까? 여러분, 부모의 사랑은 깊고 넓죠. 자식을 위한 걱정, 미래에 대한 대비,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. 하지만 자식은 때로 그걸 잔소리로, 불신으로 받아들입니다. 엄마는 왜 늘 날 못 믿어요? 아빠는 내가 뭘 해도 틀리다고만 하잖아.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사랑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. 그리고 어른이 된 자식은 더 이상 지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. 자신이 해낸 선택을 부모가 믿어주는 것, 그것이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. 가끔은 걱정을 말로 꺼내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. 너는 어떻게 생각해?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. 사랑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다음은 돈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. 다음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.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늘 베풀었습니다. 결혼자금, 신혼집 보증금, 손주 육아비까지.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이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을 때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. 이번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오네.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?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요즘 저희도 빠듯해서요.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내가 너한테 뭘 안 해줬다고.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. 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. 우리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때로 그것을 기대로 인식합니다. 부모가 먼저 자식을 경제적으로 지탱해 주었기에 자식은 부모가 언제나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서운함과 갈등은 시작됩니다.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. 존중의 문제이고 관계의 주도권 문제입니다. 스스로를 지키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존중받습니다. 도움은 주되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. 기댐은 최소화하되 신뢰는 더하는 방향.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. 자기 삶이 있는 부모는 매력적이다. 여러분, 이런 대화 기억하시나요? 엄마 요즘 뭐 하세요? 뭐 그냥 있지. 그냥. 그 말 안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. 심심하다. 외롭다. 할 게 없다.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. 기다리는 부모가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. 엄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하루 종일 누구도 안 만나고 기다리시겠지. 아빠는 손주 안 데려가면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계시겠지.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자식은 점점 전화를 미루게 됩니다.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.
하지만 반대의 부모도 있습니다. 60대인데 유튜브로 요리 채널을 운영하는 어머니. 70대인데 손주보다 더 잘 걷고 등산하는 아버지. 이런 부모를 보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엄마 멋있다. 아빠는 정말 나보다 더 잘 살아가시는 것 같아. 자기 세계가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의 롤모델이 됩니다. 사람은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대상에게 더 마음을 엽니다. 우리가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오늘 하루도 작은 계획 하나, 나만의 시간 한 조각을 만들어 보세요. 그것이 자식에게 보여주는 당신만의 위엄이 됩니다.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. 요즘 애들은 말이 안 통해.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돌아와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하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요즘 애들은 내 말 안 들어요.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는 자식의 말을 얼마나 들어줬을까요? 아니, 자식이 말할 기회를 얼마나 줬을까요? 말을 한다는 건 그냥 내 생각을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 상대가 말할 공간을 주는 것, 그리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. 그게 진짜 대화입니다. 어떤 어머니는 딸과 싸우기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건 내 생각은 어땠니? 그 순간 딸의 표정이 바뀌었답니다. 엄마가 내 말도 듣네.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죠. 소통은 기술이 아닙니다. 마음입니다.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. 그게 자식과의 대화법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려는 말보다 들으려는 질문을 연습해 보세요. 당당한 노후가 존경을 부릅니다.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기대는 점점 사라지죠. 그때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. 기댈 것인가? 아니면 당당히 서 있을 것인가? 어떤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. 그의 자식은 말합니다. 아버지는 여전히 멋지세요. 존경은 스스로를 잘 살아갈 때 생깁니다. 기댐은 사람을 약하게 하지만 잘 입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. 우리는 자식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. 그리고 자식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.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.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. 노후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만이 아닙니다. 삶의 태도입니다. 스스로를 돌보고 즐기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.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감동적인 가르침입니다.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당신만의 삶을 가진 소중한 사람입니다.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세요.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. 이제는 자식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.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따뜻하고 단단하기를 응원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귀로 듣는 힐링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